자, 오늘은 오랜만에 수학 2인 팀입니다. 자, 개념습에서 오늘은 독특하게 미적분에서 적분을 먼저 한다고 하는데요. 자, 적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제 적분이라는 거는 매우 작은 양을 이렇게 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뜻을 살펴보면 쌓을 적에다가 나눌 분자를 써서 쌓고 나눈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나눈 것을 이렇게 쌓아가는 의미입니다. 네. 적분. 혹시 뭐 싸울 적자 한자로 써줄 수 있나요? 쌓을 적자요? 이거 아닌데? 네,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아, 진짜요? 예, 아, 그렇죠. 필수는 이게 맞나 싶습니다만. 오케이.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됐었나? 네, 맞습니다. 자, 싸울 적에 나눌 분이고요. 위에 적었거든요. 적자에 나눌 분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수학이지만 이 수학의 개념을 잘 파악을 해야 우리가 원리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단어의 뜻풀이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는 적을 먼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작게 나눠서 쌓는다. 이거를 꼭 유념을 해야 되겠죠. 자,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이렇듯이 적분이 쌓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넓이를 구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이런 사각형을 넓이를 구할 때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뭐 곡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나 원 같은 경우에는 딱 보고 어떻게 넓이를 구해야 되는구나라고 유추하기가 바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매우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변을 층층이 이 높이만큼 쌓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를 높이만큼 곱한 것이 바로 넓이라고 설명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흥미로운 질문이 우리 네. 기하할 때 네. 기하는 도형의 길이, 넓이, 부피다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적분의 개념을 설명할 때 기하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기하에서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일단 이 도형에 차지하는 공간을 구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일단 본질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근데 적분에서 구하는 방법은 이 작은 걸로 나눠서 이거를 쌓는 개념으로 넓이를 구하시는 겁니다. 이거 작은 선을 이렇게 쌓아서 하나의 사각형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잘라서 나누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혹시 대답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하려고 오케이,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뭐야 그냥 넓이 구하는 거잖아. 밑변 높이. 근데 기하랑 다른 점은 적분은 짧게 나누어진 것을 쌓아 올렸을 때 그 넓이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하는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 차이를 지금 우리 친구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자,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적분의 원리를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원을 이렇게 잘게 나눠서 이렇게 쌓아 올리게 되면 이런 사각형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더 잘게 썰어서 나면 또 이렇게 점점 더 사각형에 가깝게 모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한대로 거의 직선에 가깝게 잘라서 이렇게 쌓게 되면 직사각형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곧 원의 넓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이 도형을 잘게 나눠서 다시 쌓아 올린 것의 넓이를 구하면 원래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원리가 바로 적분입니다. 자, 요게 지금 되게 새로운 개념인데요. 사람들한테 이 원의 넓이와 이 사각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 혼돈이 올 겁니다. 근데 이 혼돈을 이거를 잘게 잘랐을 때 이걸 펼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때 이해가 갈 것 같거든요. 네.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기하랑 적분이 뭐가 다른지 이 예시가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다른 친구가 더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적분에 대한 정말 쉬운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이제 이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이 원의 바깥에 이 바깥선 즉 원의 접선과 만나는 이런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러면 저희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이 원의 넓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보다 작구나를 이제 대략 알 수 있는데 이제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 이 남는 부분을 저희가 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대충 이런 작고 큰 관계만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래서 이제 저희 진짜 유치원 때 하는 이런 하트 모양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색종이를 잘라서 붙이는 그 모자이크 형식이라고 하죠. 그걸 할 때 이제 이렇게 색종이를 크게 붙이면 이렇게 여기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 최대한 작게 이제 오려서 붙이는 게 모자이크 형식인데, 이렇게 작게 붙이면 이 선에 딱 맞고 이 완전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서 최대한 작게 자르는 건데, 이게 이 도형을 채우고 넓이를 구하는 적분의 형식과 비슷합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화면에 이 패널들이 실은 아주 작은 화소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도 아니죠. 지금도 엘리베이터 같은데 보면 숫자를 나타낼 때 그 판이 되게 커갖고 정확하지가 않은데 멀리서 보면 그 아라비아 숫자로 드러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보면 적분하고 기하의 넓이 구하는 거랑 무슨 차이일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우리 친구가 보여줬듯이, 자, 원의 이 넓이를 아주 잘게 썰어서 사각형으로 펼쳤을 때 넓이가 같다. 이럴 때 적분의 의미가 잘 들어왔고요. 또 추가로 우리 친구가 설명해 준 경우는 이 사각형 속에 원이 있을 때 이 원을 제하고해 나머지 이 넓이를 구하는 거. 그런 예를 또 이 하트를 얇게 아주 작게 표시가 안 날 정도로 거의 하나의 곡선에 가까울 정도로 쪼개서 이거를 사각형을 했을 때 넓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기하하고 적분의 차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로 한번 또 적분에 대해서 한번 뭐 비유나 그런 걸로 해볼까요? 이제 뭐 적분이 어떻게 수학에서 활용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살짝 좀 활용에 관한 거니까 교과적인 이야기긴 한데, 이제 사분면입니다. y축과 x축이 있는, 여기서 뭐 우리가 막 고등학교 때 가면 배우는 이런 복잡한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앞에서 배운 적분을 활용하면 되겠죠. 기하학을 활용하기에는 이렇게 곡선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넓이를 바로 직관적으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 함수의 식을 적분한다라고 합니다. 이 함수의 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구간을 표시를 해주고, 그 함수의 식 fx를 적분한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여기서 구간 A, B라고 하면 여기다 구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적분을 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이게 바로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인테그럴이 나왔죠. 네. 자, 우리 수학을 공부할 때 이 개념과 비율을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공식을 또 알아야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오전에도 우리 촬영할 때 얘기했는데, 이 인테그랄이랑 기호만 보면 우리는 다 무섭고, 특히 거기다 fx까지 오면 이게 뭔 말이야 하고 이제 거의 손을 놓게 되는데, 인테그랄의 형식을 보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S자를 길게 늘려서 쓴 겁니다. S가 뭐에 추계하고냐면 이 넓이의 합, 즉 썸에 추계하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인테그랄이라는 표시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뭘 상징하는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아마 듣는 친구들도 조금 쉽게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잡한 많은 설명들을 딱 하나로 이렇게 나타낸 게 바로 적분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그리고 좀 쉽게 왜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적분부터 했는데, 네. 추가적인 설명은 이제 미분과 덧붙여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이 미분 개념까지 같이 섞어서 오면 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